네, 다음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소장 내용 지금 며칠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공소장 내용 하나씩 살펴보면 전재현 변호사님 다 읽어보셨죠? 네. 네, 근데 내용 보면 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유일하게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키맨이다.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. 그 공소장을 보면은 박형철 비서관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. 네네. 처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첩보소를 보고 받아가지고는 경찰에 이첩한 인물이 박형철 비서관이고, 예. 그다음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이 박형철 비서관한테 지금 경찰이 검찰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. 경찰이 노력을 하는데 네네. 말 좀 넣어달라 또 이런 대목이 또 나오고, 세 개는 이 경찰청으로부터 15회, 6회에 걸쳐가지고는 뭐 이렇게 받았다, 보고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.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정해진 룰에 따른 공문의 이첩 과정이었다. 그냥 정치적인 절차였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. 박형철 비서관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원우 비서관의 어떤 당내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네.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랐다. 그렇게 위법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 국정농단 같은 때도 그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장시호 씨의 역할이 컸단 말이에요. 그러면 네네. 여기서 박형철 비서관이 내가 일단 위법임을 인식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청와대에 하명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술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.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박형철 비서관은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어공이란 말이에요. 네네. 언제든 이거를 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서관직을 내놓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면 할 수 있었는데 네. 백원우 비서관의 어떤 당내 입지 때문에 위법임을 알면서도 따랐다? 여기에 어떤 다른 압박은 없었는지 네네. 좀 더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겠군요. 네, 평론가님, 뭐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이 CCTV가 가려질 텐데 이 박형철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재판에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이시나요? 글쎄요,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13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러게요. 박형철 비서관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또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지금 뭐 이른바 하명 수사라든가 선거 네네.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에 일종의 거쳐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. 네네. 거쳐가는 아주 핵심적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내가 위법임을 인식하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얼마나 재판부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박형철 비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검찰 출신 중에 이 공안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. 네네. 공안통들이 보통 이제 지금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. 주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다뤄왔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다뤄왔다는 얘기는 위법임을 인식했다는 것은 곧 이런 하명 수사라든가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서로 간에 사실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이 그 내용 자체를 뭘 녹음을 해놨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어떤 정황 증거로서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은 큰 어떤 키맨으로서의 역할은 안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그래요? 문제가 예. 뭐냐면은 얼마 전에 SBS 단독 보도를 보면은 녹취 파일을 검찰이 입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네. 이 문제가 뭐냐면은 공소장을 읽어보면은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 청와대 하명 부분인데 그 첩보 내용을 고쳤다거나 아니면 황운하 청장이 와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수사팀을 교체를 했다거나 네. 아니면 수사를 받을 때 실명과 가명을 번갈아 가면서 썼다거나 보고를 이례적으로 자세히 수차례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정황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SBS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뭐 송철호 측근과 그다음에 청와대 쪽의 어떤 녹취록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공소장에 적시가 된 것처럼 그 결정적인 부분 있잖아요. 뭐 지시를 내라, 압박을 내라, 뭐 누구를 제거해라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있다면은 이게 여기서는 어떤 스모킹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네네.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지금 이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가 된 이후로 청와대가 참 난감하겠다 싶은 부분이 바로 진보 진영에서 이 공소장 내용을 보고 상당히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.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진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던 1992년 초원복집 회동보다 이게 더
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했더라고요. 글쎄요,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네네. 거예요. 뭐 초원 복집 사건과 직접 비교하기는 좀 뭐하고요. 네네. 비유를 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초원 복집 사건도 당시에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네네. 부산 지역 기관장하고 김영삼 당시 선거 대책 뭐 본부 사람들 모아놓고 네네.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그래서 일종의 이제 관권 선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. 그 논란이죠.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 관권 선거한 거 아니냐, 네네. 같은 논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공소장 내용을 가지고 뭐 보는 사람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, 어떤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. 네네.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든가 또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뭐 앞서 이제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게 공소장에 자세히 기록됐다고 하면은 네네. 그럼 왜 그러면 그 사건이 이첩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? 이첩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울산시장도 아니고 당시에 그냥 그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초로 그냥 개인 사인이 뭐 지금 이제 황운하 청장한테 수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게 발단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. 그 이전에도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도 사건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고소고발이 되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. 예. 근데 다만 서로 여러 가지 진보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. 이것만은 분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네, 이 박형철 전 비서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키맨으로 떠올랐는데요. 이 박 전 비서관의 이 공소장에 드러난 그 진술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.